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자배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입니다. 자, 전자배치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 내에서 배열이 되는가? 물론 이제 수소 원자의 경우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1s 오비탈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1s 오비탈을 벗어난 다른 오비탈로 가게 되면 이제 들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자 배치는 그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는가, 배치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일본의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하고 다르게 다전자 원자들은 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그 선의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자가 2개 이상 있게 되면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매우 다양해지겠죠. 그 에너지가 다양하니까 결국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많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모양도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자가 한 개만 있는 수소의 경우는 그 입자들 사이의 관계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가 2개 생긴다고 한번 보십시다. 전자가 2개 되는 헬륨의 경우는 이제 전자 껍질 관계로만 보면 전자가 이제 2개 이상 있게 되니까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또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핵 내에 있는 양성자의 관계는 여기서는 무시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에 초점을 두고 보죠. 그러면 수소하고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지죠? 수소는 원자핵하고 이 전자 사이에 단일적인 복합적인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 이제 헬륨의 경우는 전자가 하나 늘어나면서 전자 PD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소처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스펙트럼도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수소에서 나타나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여기에 내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여기 이제 창문이 태양과 나 사이에 창문이 있습니다. 자,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 그대로 창문을 통과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만약 여기에 내가 뜨거워서 여기 커튼을 쳤다고 해보시죠. 커튼을 치게 되면 커튼이 없을 때 들어오는 빛하고 그 다음에 커튼을 쳤을 때 들어오는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지겠죠? 그래서 빛의 양이 훨씬 감소하게 될 겁니다. 태양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커튼을 치게 되면 이 태양으로부터 나에게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대폭 감소하게 되죠. 이런 경우로 이제 그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핵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전자가 있고 이제 B라는 전자가 있는데 A라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 현재 위치라고 생각해 보시죠. 핵으로부터 가로막히는 대응은 다른 게 없죠. 근데 B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B의 입장에서 만약 A전자가 앞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A전자로 말미암아 B의 전자는 핵의 인력을 약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은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A전자는 B전자에 도달하는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막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려막기에 의해서 핵의 전하량이 B가 받는 핵의 전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려막기에 의해서 그 원래 받아야만 되는 핵의 전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때 실제로 받는 핵 전하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효 핵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효 핵전화는 유효 핵전화는 원래의 핵전화에서 가려막기에 의한 효과를 뺀 것만큼이 실제로 어떤 전자가 갖는 핵전화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 핵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실제 전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3s, 3p, 3d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3s 오비탈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3d 오비탈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대 확률을 갖는 지점이 3s 오비탈은 여기고 3d 오비탈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자, 3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의 이 최대 확률을 갖는 지점만 비교해 보시면 3s 오비탈보다 3d 오비탈이 핵에 더 이쪽이 핵입니다. 핵에 더 가까이 존재할 확률이 크죠. 그러면 핵에 더 가까이 있으면 핵의 전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받겠죠. 핵의 전하를 더 크게 받으면 결국은 핵의 인력이 전자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3s보다 3d 오비탈의 에너지가 전자가 더 낮은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3s 오비탈의 요 안쪽에 보니까 요 피크가 작은 피크가 안쪽에 있죠. 이 피크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3d 오비탈에 비해서 요 작은 피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더 3d 오비탈의 안쪽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3s 오비탈의 요 안쪽에 내부에 있는 이런 전자의 그 확률 때문에 3d 오비탈의 바로 핵의 그 인력을 더 약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낮은 안쪽에 있는 이 피크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투, 페니트레이트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쪽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침투한 3s 오비탈의 전자가 3d 오비탈에 대해서 가려막기 효과를 가져와서 3d 오비탈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3s 오비탈에 비해서 핵의 인력을 더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효 핵전하는 원래의 핵전하보다 더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3s 오비탈보다 3d 오비탈이 더 핵의 인력을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더 약하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에서 나타나서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게 되고 이 3s, 3d뿐만이 아니라 3s, 3p, 3d 오비탈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그림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ES하고 EP 관계를 보도록 하죠. 자, ES 오비탈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비탈의 분포가. 그다음에 EP 오비탈은 이렇게 분포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ES하고 EP의 관계에서도 ES보다 EP 오비탈의 최대 확률을 갖고 있는 지점은 EP 오비탈이 더 앞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ES 오비탈의 이 작은 피크가 EP 오비탈보다 어떻게 되어 있죠?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S 오비탈의 이 침투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침투 현상 때문에 EP 오비탈은 핵의 인력을 더 ES 오비탈보다 약하게 받아서
ES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3s, 3p, 3d 관계, 이 3s 오비탈입니다. 이 두 앞부분이 낮은 봉우리가 바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자가 되겠고, 바로 이 3s 오비탈에 이 침투한 이 전자. 마찬가지로 2p 오비탈도 마찬가지, 3p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3p 오비탈도 보니까 이 전체 큰 확률은 이쪽에 있는데, 이 낮은 그 봉우리가 또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s 오비탈에 대해서 요 낮은 피크 두 부분, 그다음에 3p 오비탈의 요 낮은 피크 두 부분, 요 한 부분, 요 부분들이 3D에 대해서 가림막 효과를 가지고 와서 유해 핵전화를 실제 받은 핵전화는 원래의 핵전화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ns 오비탈의 에너지보다 ns 오비탈보다 np 오비탈 ND 오비탈로 갈수록 에너지는 점점 높아지는데 주양자 수가 같더라도 SPD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무슨 현상 때문에? 침투한 전자에 의한 가림막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전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소원자의 경우는 n만 결정이 되면 오비탈의 관계없이 부양자수의 관계없이 에너지가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 다 계산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경우에 바닥 상태에 있을 때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있으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고 2s, 3s, 4s로 들뜨면 당연히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 들뜬 전자가 주양자 수가 2인 곳으로 이동했을 때 이때 그 전자가 오비탈로 왔을 때 2s에 있던 2p에 있던 에너지는 서로 동일합니다. n이 같은 에너지가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3s로 가게 되면 에너지는 더 높아지지만 3s나 3p나 3d로 가든 에너지는 다 동일하죠. 자, 그러나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랬죠? 자, 1s, 2s, 3s, 4s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2s하고 2p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죠? 3s, 3p, 3d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3D 오비탈의 에너지가 4s 오비탈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s보다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에 3s, 3p, 3d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 3d가 밖에 있는 4s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